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다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이어서 노이병이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옮겨둘 곳을 물은 것인데 정부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반드시 너와 지신사가 명령을 잘못 전한 것이다 하고 6대원 노희봉을 불러 출납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책망하니 모두 황구하여 나갔다. 임금이 노희봉에게 이르기를 다시는 이 일을 아뢰지 말라 하였다. 노희봉이 물러나와 대언에게 이르기를 주상의 뜻이 윤화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이 있으신 것이다 하였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길주도 찰리사 조연이 조전 절제사 등과 군사를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다. 조전절제사 신유정, 김중보와 경원병마사 곽승우가 이를 따랐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유정현을 형조 판서로 임명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형조 참이 유겸을 경사에 보내 진헌말을 모두 인계했다는 주본을 올리다. 주본은 이러하였다. 영락 7년 10월 21일에 칙스를 헌봉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왕의 곳에 말이 있다니 형편에 따라 다소간 구경에 도움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값을 쳐서 갚겠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신이 본국의 종친과 문무, 대소, 관료 및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말이 있는 집이면 힘을 다해 판출하여 잡생마 1만 피를 나누어 19운을 만들어서 사람을 시켜 암령해 요동도사에 보내어 교부 인계하여 끝냈습니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7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왕명의 출납을 잘못한 황간 노희봉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대사헌 김한로 등이 대궐에 나와 다시 청하니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김한로가 더욱 굳이 청하니 임금이 노희봉에게 출납의 잘못을 책하고 또 말하기를 자고로 인군이 환자를 쓰는 것은 오직 문호의 소재만을 맞게 하는 것이다. 태조께서 조순을 매우 신임하셨는데 내가 다투는 자식이 되지 못하였고 내가 저기 간 뒤에 환자의 소위를 싫어하고 고치려고 하였으나 또한 쓸만한 자도 있으므로 안과 밖을 통하게 한 것인데 편벽하게 맡기는 것은 아니다. 노희복은 간사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쓴 것인데 지금 이와 같으니 어찌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하였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여기성의 중앙과 적시성의 북쪽에 있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종친들과 해 온정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등에서 민무구의 죄를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새로 제수되면 반드시 이 일을 말하니 입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또한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한부에서 청하는 것은 신등도 일찍이 마음 아파하던 것입니다. 청컨대 그 상소에서 따르시어 신민을 바라는 말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비록 반복하여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였다. 성성린 조영무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재상에 비원되어 있으니 만일 헌사의 청의 의리가 아니라면 비록 100사람의 헌사가 일어나서 충동질 하더라도 신등이 어찌 감히 망령되게 따르겠습니까? 역신의 죄는 마땅히 정형을 바루어야 합니다. 신등이 오늘 청을 얻지 못하면 내일 공신이 따라 나올 것이고 공신도 또한 청을 얻지 못하면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서 굳이 청할 것이니 어느 날에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하윤
좌정성, 성성린 등이 대궐에 나와 상소하였는데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생각컨대 민무고 민무지의 불충한 죄는 남의 신자가 된 자가 함께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대간, 법관, 공신, 제보 및 대소신료가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이미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배지 못하시고 그 머리를 보존하게 하여 당녀들이 관계를 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대학을 덮어주어 화가 만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찌 나라의 채통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 후환을 끊으시고 또 이무, 윤모, 조희민, 강사덕, 유기, 이빈 등의 부자도 또 모두 율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우사간 김지 등이 민무구 형제와 이무의 친족 등에 대한 죄를 정하다. 상언하였다. 수악 민무구 민무질과 당악 이묵의 무리가 몰래 불계를 도모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므로 정부 대간 백로가 장소를 연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민무구 민무질에 대하여 신등에게 면대해 이르시어 예어가 간절하고 지극하심으로 신등이 곧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루도 천지 사이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헌사에서 의를 들어 신청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전하께서 곧 유윤하지 않으시니 종사에 어떠하며 공도에 어떠합니까? 당악은 배고 수악은 배지 않는다면 사람이 수족의 병은 제거하고 신복의 병은 제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저 천지는 사가 없어 봄에는 만물을 살리고 가을에는 만물을 죽이어 사실을 이루고 성인은 사가 없어 착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벌 주어 사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고로 상벌이 고르지 않고서 능히 국가를 다스린 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태조의 창업하신 기업을 이어받아 모든 시위가 자손만대의 법이 되는데 어찌 사언으로 인하여 공의를 해칠 수 있습니까? 또 적신 이무의 아들 이간 등이 그 죄가 어찌하여 윤목 등의 아래에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민무구 민무질 및 이간 이공류, 이승조, 이공효, 이공지, 이탁 등을 밝게 그 죄를 바로 만세의 법을 남기소서. 임금이 안등을 시켜 전지하기를 지금 제 신을 당하여 감히 소를 볼 수 없다 하니 사무에서 또 대궐에 나오려 하다가 모두 물러갔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9일 을해 세 번째 기상 길주도 찰리사 조연 등이 모련위, 지위, 바아손 등을 섬멸하였다는 승전 보고 두문에 이르러 모련위, 지휘, 바아손, 아고고, 착화, 천호, 하을주 등 네 사람을 유인하여 죽이고 군사를 놓아 그 부족 수백인을 섬멸하고 가옥을 불사르고 돌아왔는데 사로잡은 것이 남자 1명, 여자 26명이고 장사가 잡은 인구가 남녀 합하여 약 1명이었다. 이에 조연이 첨음으로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연이 2월 29일에 유정, 김중복, 곽승우와 더불어 군마 1150명을 거느리고 길주를 출발하여 3월 초 6일에 우음해의 동맥 가천모가가 있는 곳에 이르러 동근에서 사는 올량합 지휘 아란의 손자 사시구를 붙잡아 경원에 진입한 적당들을 물어보았는데 곧 구주에 사는 올적합 김문의 갈닭의 장로 다비네 및 동지휘의 관아 안춘 끙리 등 수십 명과 두문 보을호 관아 최압 아블라 등이었습니다. 또 들으니 동지가 싸움을 돕는다고 소리쳐 말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운부의 소다로에 이르러 각호의 가제와 우마를 약탈하였고 보울호는 찰리사를 알련한다고 칭탁하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소다로를 경과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합니다. 초 9일에 올량합 지휘 아고구가 살고 있는 두문에 이르러 가시구의 형 합아비를 붙잡아 물어보았는데 갈닭의
김문래가 당초에 대부 아란이 있는 곳에 함께 가서 보울호, 아고고, 착화 등 간화와 더불어 청원에 침략할 것을 함께 의논하였고 구주의 갈다계 등 정류는 본래 5호였는데 동지휘가 사람을 시켜 조선이 군사를 보내어 문죄한다고 고하여 일찍이 도망하여 산속에 숨었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올적합, 올량합, 오도리는 여진 남녀와 서로 혼인하여 모두 같은 종류인데 서로서로 주모하여 때로 모여 도둑질을 하며 마음대로 변경에 들어와 우마를 약탈하고 인물을 살상하며 심지어는 임의로 국고를 흘러서 그 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돈맥 가츠모가는 처음에는 힘을 함께하여 도적을 잡는다고 칭하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였는데 지금은 동량북 사람에게 통지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가 주둔하였으며 아고고, 파손, 착화 등도 두 문에서 한 번 회합하고 요해처에 복병하여 동지와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난을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적의 괴수 아고고, 파손, 착화 및 하을주 등과 관아 군인 160명을 잡아 베었고 김문혜 등은 처음부터 수모자가 아니고 또 이미 도망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날이 걸리는 노정에 진군하기가 어려워서 이미 경운부 소다로에 물러와 주둔하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보고가 도착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휘 등이 모두 중국 조정의 직사를 받았는데 지금 마음대로 죽였으니 이것은 상국의 헌단이 일으킨 것이다. 하루속히 주문하고 사로잡은 인구를 모두 찾아내어 본고장에 돌려보내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1일 정축 첫번째 기사 무과초장을 친히 시험하다. 동교에 거둥하여 무과초장을 친히 시험하였다. 이나여 갑사는 목창을 가지고 방패군은 목금을 가지고 서로 겨루게 하고 다음에 화통군으로 하여금 전령전과 석탄자를 놓게 하였는데 갑사 두 사람이 목금에 상하여 이튿날 죽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0일 무인 첫번째 기사 달이 상장석 서북종에 있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2일 무인 두번째 기사 개성 유후사로 떠나기 앞서 세자와 의정부 등이 민무고 등의 처벌을 청하다. 임금이 개성 유후사에 가는데 모하루에 나아가서 머물렀다. 처음에 대간이 대궐에 나와 전일의 상소를 윤허하기를 청하고 조금 뒤에 의정부 종친 공신 백관이 모두 대궐들에 나와 아뢰기를 지금 장차 유후사에 거둥하여 재릉에 참배하고 10일 만에 돌아오시려고 기약하시는데 혹 비를 만나면 수십일 동안 지체하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 윤허하지 않으시면 왕래하는 말이 있어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끝난 일을 어째서 다시 아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전하의 명령은 비록 이와 같으시나 법으로 따져보면 죄가 어찌 여기에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조금 뒤에 세자가 이르러서 아뢰기를 정부 백관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하니 그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원컨대 유음을 내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의 정언을 익히 잘 들었는데 세자가 또 무엇을 참여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정부 백관이 뜰에 설립하여 있는데 신이 마침 와서 보니 과연 신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같이하여 청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하연 등이 따라서 아뢰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세자가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세자가 온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3, 4년 동안이나 결단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발행에 임하여 가볍게 결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출발하겠으니 경들은 물러가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하루 종일 걸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4년이나 미뤄오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모하루에서 새 정성을 만나 보겠다 하였다. 하윤 등이 다시 청하여 8, 9차에 이르니 임금이 수레를 재촉하여 나갔다. 정부 백관이 모두 물러갔다.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상원께 발행을 고하고 반송정에 나가서 친히 묵과 중장증을 시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하루에 머물렀다. 정성조용묵 지부사 황이 참지 윤사수 및 이조, 예조, 병조, 형조, 대간 각 한 사람씩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금령을 어긴 위사를 의형부에 알리지 않고 형부를 가한 행궁 찰방을 교체하다. 광탄에서 머물렀다. 내시위행 사직 이실이 거가보다 먼저 행하여 금령을 범하고 민가에 들어갔다. 행궁 찰방 대우군 목진공과 호군 이승직이 이실을 붙잡아 곤장을 때리고 결박을 지어 조리를 돌렸다. 내시위 제조 총재 강우와 여러 제조가 아뢰기를 위사가 잠깐 민가에 들어갔었는데 찰방이 자세히 그 까닭을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형부를 가하여 조리로 돌리고 가법도 잊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김여지를 시켜 힐문하니 목진공이 대답하기를 이실이 위사로서 사사로 장수를 따라 함부로 민가에 들어가서 군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신은 오직 영만을 받을 줄만 알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찰방이 비록 금난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흥부에 돌리지 않고 마음대로 위사를 형벌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즉시 대우군 박미 홍상직으로 대신 찰방을 삶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항우를 이탈한 내시위 제조 강우의 죄를 청하니 유너지하다. 항우를 읽고 위차를 떠나 함부로 촌항에 들어간 죄를 논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갑주의 돌이 저절로 이동하다. 갑주에서 돌이 저절로 옮겨졌다. 갑주 허천부의 남강 여울 위의 두 개의 큰 돌이 저절로 230여 보나 옮겨져 여울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상거가 2척이나 되고 옮겨진 간 자국의 넓이가 3척쯤 되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4일 경진 한 번째 기사. 조호의 아내와 아들을 옥에 가두다. 의정부에서 조호의 아내와 그 아들 조수 조아를 옥에 가두고 참지부사 이조를 시켜 행제소에 아뢰었다. 지난해 6월에 여성 묘음리 조호의 집에 가니 조호가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이무정성은 신체가 매우 아름다우니 왕이 될 만해 하였다. 아내가 놀라며 말하길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묘음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여성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였다. 이무가 배임을 당하자 묘음이 조의 아내에게서 들은 말대로 전 대우군 유해강에게 말하기를 이 정성이 죽은 것은 아마 그 일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였다. 이로부터 오래 뒤에 유해강이 그 자부 성성인에게 은근히 말하며 석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큰 말을 말한 것이니 빨리 관에 고하라 하였다. 유해강이 이에 좌정선 성성인을 보고 조호가 불신의 말을 하였다고 고하였다. 묘음은 유숙의 첩이고 해강은 유숙의 손자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개성유사에 도착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조호를 하포에서 잡아오게 하다. 순금사 사직 김자 양을 보내어 조호를 하포에서 잡아오게 하였다. 순금사 부사직 우도가 행저소에 이르러 조호의 처자의 옥사를 아뢰고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널리 물어 조사해야 하겠는데 조호와 이간이 이미 먼 지방에 부처되었으니 감히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어찌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거짓 항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였다. 마침 서운관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원통한 옥사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이조가 한경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후세의 웃음을 사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종친 백관 등이 민무구를 처벌토록 요구하는 상소를 행제소에 보내다. 의정부에서
지부사 셀수미를 시켜 행조소에 나아가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도성에 있는 종친 공신 백관을 모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상소하여 설미수를 시켜 이것을 가지고 행제소에 나아가게 하고 육조 당상관과 각사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뒤를 따르게 하였다. 소에 이르기를 민무고 민무지를 불충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빌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곧 주사를 가하지 않으시니 민무고 등이 스스로 죄가 많고 악이 쌓인 것을 알고 밤낮으로 스스로 깨하는 것이 반드시 무소부지일 것입니다. 어찌 또다시 화가 국가에 미치는 것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극형에 처하셔서 환란의 근원을 끊고 신민의 분함을 위로하소서. 그리고 또 그 당악인 이무 등 죄인의 부자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밝게 대법을 보이소서 하였다. 대간이 또 스스로 한 상소를 만들어 대사원 김항로가 이를 쌓아가지고 행조소에 나아가 소를 올렸다. 신등은 듣자오니 인군이 다투는 신하가 있으면 그 나라를 잃지 않고 아비가 다투는 자식이 있으면 그 몸을 잃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므로 요 임금이 사악에게 묻고 순 임금이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 임금은 착한 말에 절하고 탕 임금은 가난한 말을 쫓아서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요순 우 탕이 천하의 대승이 된 까닭입니다. 생각컨대 전하께서 넓고 큰 도량을 넓히시고 스스로 잘하는 체 하는 빛이 없으시니 그 조술하고 헌장하시는 듯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무등이 역적 민무고 민무지 등과 더불어 뿌리를 연하고 꼭지를 결합하여 간사한 꾀를 내어 장차 불궤를 도모하려 하다가 다행히 천지 종사의 도움을 입어 일이 발각되고 형적이 드러나 그 당 이무등은 이미 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와 민무고 민무질은 관대하게 은유를 입어서 세월을 도둑질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온 나라 신자가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먹은 것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역신의 부자는 유리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감뿐만 아니라 정부 공신 대소시료가 연장 누독하여 대궐들에 엎드려서 머리를 두드려 죄를 청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법을 굽혀 비유하여 유윤하려 하지 않으시니 요순 우탕의 도리에 어떠합니까? 신등이 의리로 보아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으니 어찌 성상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그리하여 그만두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청하여 기필코 이들을 다 죽여 없앤 연후에야 그만두려 합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민무고 민무질 등이 뵐만한 죄가 없는데 신들이 없는 죄를 나직하여 망령되게 의논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들이 만일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억지로 천총을 시끄럽게 한다면 그 죄로 신등을 죄주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진실로 죄가 있고 신등이 청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의로 결단하여 법에 의해 처치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대저 민무고 민무질은 안으로 섭리의 덕도 없고 밖으로 엄호의 공도 없이 다행히 초방의 친족으로 인하여 공신의 열애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몸은 장상이 되고 영화는 처자에까지 미치어 화려한 집은 깊고 넓으며 그 자산이 구릉처럼 쌓였으니 마땅히 성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티끌만한 치도 갚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불법한 마음을 내어 속으로 원망을 쌓아 사직을 기울어 떨어뜨리기를 꾀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원망으로 덕을 갚는 것이니 형육을 당해야만 할 백성입니다. 또 반역은 왕법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신면은 선군이 전해주신 것이온데 전하께서 반역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민의 바람을 저버리시니 이것은 왕법을 폐하고 선군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영명하신 작품으로 오직 여기에는 어두우시니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이 무리들이 부귀를 누릴 때에는 전하의 덕이라 생각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처자가 분산되고 몸이 바다 모퉁이에 구류되어 있으니 어찌 전하의 덕에 감사하는 마음이 태끌만치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사람들을 비유하시는 것은 한갓 원망을 더하고 마음속에 품은 음모를 조장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어째서 살피지 않으심이 이렇게 심합니까? 신등은 상고하건대 이심의 의논에 이르기를 물은 준평한 것이니 왕도가 공정하면 백천이 격리되어 맥락이 통하고 왕도가 기강을 잃으면 백천이 솟아 넘치어 폐가 되고 재앙이 된다 하였습니다. 지난해 기내에서 냇물이 범람하여 해가 생민에게 미쳤으니 그 꾸지람이 두렵습니다. 한사에 이르기를 효소제 때 태산의 와석이 저절로 일어섰는데 효선제의 변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풍주에서 돌이 저절로 굴러 수십 척에 이르렀으니 그 응험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천변 지진이 서로 잇따라 끊이지 않으니 대개 그 일이 없으면 변이 헛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공구수성하여 마음을 비계하고 가나는 말을 받아들이시어 기강을 진작시켜 간특한 자에게 위임을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간괴에게 혜택을 주어 화태를 양성하고 언노를 막아 백성을 바라는 바를 막으십니까? 주역에 말하기를 가난한 것을 쫓는 자는 창성하고 악한 것을 이루는 자는 위태하다 하였으니 말이 여기에 미침에 가히 눈물을 흘려 통곡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가 한 나라에 대해서뿐이겠습니까? 신등은 어리석고 고든 것을 다하여 과감하게 청하여 맞이 않는 까닭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민무구 민무질과 이무 육목 유기 조희 및 강사 등의 부자들을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민을 위로하고 종사를 편안하게 하소서. 사악은 사방 제우의 우두머리고 조술은 스승이나 조상의 도를 이어받아 서술을 하여 밝힘이고 헌장은 본받아 명백히 함이요 초방은 후비이고 이심은 한나라 애제때 사람 평릉인인데 자는 자청 천문 음양에 밝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6일 이모 두번째 기사 적변을 고한 모련이 지위 파손과 건주위 지위 보을오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대우곤 장대유를 보내어 모련이 지위 파손과 건주위 지위를 보을오에게 술 각각 20병, 저마포 각각 10필을 주고 모련이 천호 승상과 김용에게 저마포 각각 한 필씩 주었으며 적변을 먼저 고한 것에 상준 것이었다. 이때 조연의 첩보가 아직 이르지 않았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6일 이모 세번째 기사 명의 관작을 받은 김문례와 갈다계를 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김문례와 갈다계가 중국 조정의 관작을 받았으니 청컨대 요동의 자문을 보내 연후에 이를 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문혜 등이 조정에서 관작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물며 변경의 도둑질은 찰리사가 변장으로서 스스로 치는 것이니 반드시 통류할 필요 없다. 좌정선 성승린이 내일이면 반드시 올 것이니 그가 오면 다시 의논하겠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6일 이모 네번째 기사 재령의 비문을 고치기 위해 성승린을 행제소로 나오게 하다. 재령의 비문에 잘못된 글자가 있으므로 이를 고쳐 쓰게 하려고 함이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7일 개미 첫번째 기사 제주에 있는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하게 하다.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진하여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성승린, 김한로, 설미수 등이 행제소에 이르러 거가를 수행한 신료들과 더불어 모두 경덕궁에 나와 반열을 지어 서서 막 상소를 올리려고 하는데 임금이 묻기를 어째서 왔는가 하니 성승린이 대답하기를 신료들이 거가가 오랫동안 여기에 머무신다는 말을 듣고 적당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지 않고 말하기를 재상들의 이 청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소 가운데 뜻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과인은 이번 행차가 1년이나 반년이 걸린다면 경들이 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일 예사를 행하면 곧 돌아갈 것인데 어째서 이다지도 급히 서두르는가 하니 성성린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어찌 그일에 문사한 사유를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조의 말과 같은 것은 진시로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료들의 분이 옛날보다 배나 더합니다. 만일 유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밤을 새더라도 감히 물러갈 수 없습니다. 원컨대 대의로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또 처음과 같이 하였다. 성성린 등이 아뢰기를 민무구 민무질 등의 조에는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으니 비록 하루라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4년이나 되도록 오래 끌었으니 어느 누가 마음이 썩고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등이 청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옛적에 마대를 붙잡고 가난 자가 있었으니 전하께서 비록 천리기를 거둥한다 하시더라도 마땅히 따라가며 가내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 서료 등이 조호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분해하며 말하기를 적당들의 만연함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수상이 되어 왜 법을 들어 굳이 청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하료들의 책망이 이미 이와 같으니 노신이 만일 청을 얻지 못하면 장차 무슨 낯으로 물러가겠습니까? 만일 신의 말을 옳지 않다 하시면 신도 또한 벼슬을 사퇴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따르겠는가 하니 성성린이 대답하기를 나라란 것은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신료의 말을 어찌거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였다. 김한루가 아뢰기를 이것은 신등만이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일에 형을 받은 무리라 하더라도 만일 형이 있다면 또한 말하기를 수족은 용서하고 우리들만 뵌 것은 무슨 의사냐 하여 반드시 안강한 마음을 구천 아래에 품을 것입니다. 원컨대 대의로 결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제사를 행한 뒤에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성승린이 말하길 옛날부터 지금까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충과 효입니다. 만일 충과 효가 없다면 어찌 인군과 아비가 있겠습니까? 민무구 등의 죄는 애눈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다시 생각하겠습니까? 하였다. 조영무가 말하기를 친하로서 불충한 마음을 품었다면 비록 하루라도 목숨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럭저럭 시일을 끌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사사은혜 때문입니다. 한때의 사사은혜로 만세의 종사에 비교하면 반드시 경중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인이 이 무리에게 무슨 사언이 있겠는가 내일 소를 보고 마땅히 처치하겠다 하니 김한노가 아뢰기를 대간의 청이 이제 4년이나 되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유음을 들으니 마땅히 굳이 청하여 반드시 판부를 내린 뒤에 물러가겠습니다. 들에 있는 신하가 누가 감히 먼저 물러가겠습니까 하였다. 성성린이 따라서 아뢰기를 소사의 말이 이미 이와 같으니 신등이 만일 물러가면 소사가 반드시 곧 탄핵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영무가 아뢰기를 민무구 등이 후하게 주상의 은혜를 입었는데 전하께서 종기가 대단하시던 때 이무 등과 더불어 사사집에 모여 의논하였으니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소사원을 사주하여 주상의 없는 과실을 날조하여 봉장하게 하였으니 또 무슨 뜻입니까? 주상께서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셨는데 분수를 편안히 하지 않고 두 왕제를 해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원망하고 분해하며 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소사가 모두 여기에 왔으니 내일 제사를 행한 뒤에 다시 청하는 것이 무엇이 낫겠는가 하니 성성님 김한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늘 상교의 소중함이 제사에 있으시니 다른 일 같으면 진실로 그러하지만 이 무리들이 왕제를 해하고자 하였으니 조종의 신령이 또한 배고자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결단하고 제사를 행하시면 선우에서 반드시 잘 흠양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느냐의 작은 정으로 국가의 마음을 상할까 두려워함에서였다. 지금은 결단할 수 있다 하였다. 이때 밤이 이미 이경이나 되었다. 성성린 등이 혹은 서고 혹은 앉아서 기다렸다. 임금이 여러 대언을 불러 이르기를 이무의 아들을 아울러 베게 한다면 형벌이 또한 지나치지 아니한가 하고 의정부
백관 대간의 상소를 가져다가 친히 스스로 써서 판부를 초하기를 아는 대로 하고 이무의 아들은 정물하여 종을 삼으라 하였다. 정부에 명하기를 내가 전일에 이무의 일에 대하여 매우 겸연스러운 것이 있다. 옛날에 한 무제가 박소를 베는데 자진하게 하였으니 경등도 마땅히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이에 순금사 혹은 이승직 형조 정남 김자스를 보내어 제주에 가서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진해 죽게 하였다. 구가는 시가를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7일 개미 두번째 기사 순금사 대혹은 고휴를 보내 기장에 가서 이간을 잡아오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8일 갑신 첫번째 기사 재령에 제사 지낸 후 비각을 짓도록 명하고 영경사를 둘러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8일 갑신 두번째 기사 서북면 도수문사 박은이 명나라 황제가 북쪽 정벌에 나섰다는 조서에 초본을 얻어 바치다. 박은이 황제가 북쪽을 친정하는 조서의 녹본을 얻어서 바쳤다.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1000명을 받고 태조 고황제의 큰 기업을 이어받아 만방을 통화하고 서류를 안무하여 무릇 사이의 벽원이 종화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북로에 남은 종자만 황복의 변방에 처하여 감히 흉포를 자행함으로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타일렀으나 문득 구류하여 죽이었다. 근자에 그들이 변방을 노력함으로 변장이 이를 잡아서 2번이나 사신을 보내어 호생에 돌려보냈더니 다시 구류하여 죽이었다. 이처럼 은혜를 이미 빨리 배반하였으니 덕을 어찌 생각하랴 하며 신랑의 야심이 탐하고 사납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포악하게 씹어서 그 무리가 목을 늘어 소생하기를 기다리니 천도로 상고하면 그 운수가 이미 다 마쳤고 인사로 정엄하면 그 무리가 이미 떠났다. 짐이 지금 육로를 친히 거느리고 가서 정토하여 무위를 크게 떨치고 천토를 나타내려고 한다. 또 짐이 반드시 이길 방도가 5가지가 있으니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치고 순한 것으로 역을 취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어지러운 것을 치고 편안한 것으로 술고로운 것을 치고 기뻐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을 조문하면 섬멸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다. 죄 있는 자를 소탕하고 사막을 청소하여 곤란에 빠진 사람을 무수하면 강력이 잘 다스려져서 편안하게 되어 임무는 수운의 괴로움이 없고 장사는 기한을 무릅쓰고 전투할 근심이 없으니 갑옷을 풀고 베개를 편안히 할 수 있다. 한번 수고하면 오래 편안하고 잠깐 소비하면 영원히 편안한 것이다. 중회에 보고하여 모두 들어 알게 하는 바이다 하였다. 벽원은 한편으로 치우치고 멀음을 말하고 종화는 붙다르고 교화됨을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9일 을류 첫번째 기사 화성이 귀성의 동쪽에서 나오다. 목성은 남쪽에 있어 그 간격이 일척쯤 되었다. 화성은 북쪽에 있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0일 병술 첫번째 기사 비문의 오자를 수정한 좌승진 성승인에게 구마 한 삐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0일 무자 첫번째 기사 환궁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2일 무자 두번째 기사 삼성의 행수와 순금사 등이 조호를 궁문하다. 경계하기를 되도록 그 실정을 알아내고 감히 지나친 형벌은 하지 말라 하였다. 겸판 순금사사 남재 이원 이응 위관 참찬 의정부사 이지 형조 판서 유정현 대사원 김한노 우사관 김지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조호와 묘음의 말이 각기 어긋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본래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려 하였던 것이다. 다만 그 말이 작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군문을 명한 것이다. 경등은 각기 마음을 다하여 조심하여 신문하고 잘못 형벌하여 화기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2일 무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원진의 병력 정원 등 동북면 방어 대책을 아뢰니 윤허하다.
동북면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3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원진의 병력 정원 등 동북면 방어 대책을 아뢰니 윤허하다. 동북면의 구처 사의를 아뢰었다. 1. 청컨대 경원진의 수병 수백 명을 더 증가하소서. 1. 출정한 장수가 이긴 기세를 타서 맹가 천모가를 도모하고자 하니 때가 이미 늦어지고 저들도 반드시 방비가 있을 것이니 농사딸을 당하여 재차 출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군병을 방산하고 장수를 소환하소서. 1. 사로잡은 배올라 등 세 사람을 청주에 가두었으니 배올라는 저 사람이 생사를 알지 못하기 전에 빨리 배도록 하고 김용, 승상 두 사람은 왕규영으로 데려다가 공문하여 천천히 의논해 처치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경원진의 군사를 더 배치하여 엄하게 경계하여 환에 대비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3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중군 총재 이현에게 바하순을 죽인 내용 등의 주본을 가지고 경사에 가게 하다. 주본에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동북면 길주 찰기사 조연의 첩정에 의가하여 장계하기를 2월 초 4일에 적군이 경원부에 돌입하여 병마사 한흥보와 군사 15명을 죽이고 우마 전국을 약탈해 돌아갔습니다. 비적이 출포를 행하려 할 때에 경원의 첩경에 사는 모련이 지위 올량합 바하손 작하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통보하기를 먼 곳 산골짜기에 흩어져 사는 올적합이 경원부에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였고 또 건주위 지위 오도리 동맥가천모가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통하여 이끌기를 만일 지난번 도적을 추포하고자 한다면 나도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잡겠다 하였습니다. 비직이 곧 군사를 거느리고 상항의 적작을 하기 위하여 두문에 이르니 맹가천모가가 영고를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로에서 복병이 일어나 협공함으로 서로 치고 쏘아서 피아의 군사가 수없이 살상되었습니다. 뜻밖의 바하손 아구고 착화 하을주 등이 올적합 등과 더불어 꾀를 통하여 도적질을 행하고 또 개교를 해어 복병하여 우리 군사를 요격해 그 몸이 상하여 죽었습니다. 이에 첩정하오니 조음하소서 하였다. 이 장계를 얻어 참조하여 보니 올량합 오도리 등 지면이 본국지경에 연접하였는데 이번에 바하손 등이 올적합과 공모하여 우리 변장과 군민을 살해하고 지금 또 군사를 잠복시켜 우리 군사를 요격하여 도리어 그 몸에 중상을 당해 죽게 하였습니다. 자세히 듣건대 상항의 바하손 등이 일찍이 조정의 직사를 받았다 하오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리가 주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올량합 오도리의 당뇨가 잇따라 변헌을 일으켜 불편한 것이 염려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밝게 검약을 내리시면 한나라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3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묵과 종장을 시험하다. 영의정 부사 하윤 좌대원 김여지에게 명하여 의흥부 병조와 함께 묵과 종장을 시험하여 무경 칠서를 강하게 하였다.